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학원생들하고 초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에 관계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실습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실습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몇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 협찬을 좀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 분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라든가 혹은 새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협찬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새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이론적 시각을 넘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KH 코더를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뭐 강의나 특강을 갔었을 때는 KH 코더까지는 진행을 주로 안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서 우리가 그 고생을 많이 했던 텍스트를 분석할 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빈도 뽑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코드를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뭐 그 수업하는 와중에서도 뭐 자바 설치라든가 다른 여타의 이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알아보는 와중에 KH 코더라는 사이트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강좌에 넣었고 그리고 KH 코더가 안에 들어와 있는 분석해서 도출해서 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KH 코드는 이제 그 사이트 자체가 영어하고 일본어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KH 코드 자체가 일본의 그 일본 교수가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맥을 쓰시는 분은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했던 텍스트 마이닝이나 정량적인 이제 분석 부분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서 우리가 그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할 때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를 분석하려면 영문의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소 분석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KH 코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독일어라든가 영어,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국어도 들어가 있는 그 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해외 언어까지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인 khcoder.net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의 화면이 들어옵니다. 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기 이전에 이제 그 간략하게 KH 코드를 가지고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들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인터페이스는 어, 아주 간단한 화면에 처음에 열면은 이 자그마한 화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확대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뭐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세싱 툴 헬프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츄에이션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에서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마치 그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문장의 명사, 형용사 등으로 했었을 때 쪼개져 있는 그 단계들을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타입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큐먼트의 특징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 단어는 몇 개이고, 그 다음에 문장은 몇 개이고, 이런 등등에 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랭귀지를 영어로 할 것이냐, 뭐 일본어로 할 것이냐, 한국어로 할 것이냐, 등등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습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한국어로 한번 바꿔서 실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액이나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어, UCInet 같은 형태를 보면은 이제 불러오기 브라우저를 누르면 해당하는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파일이 한국어이냐, 뭐 영어이냐, 아니면은 중국어이냐 등에 따라서 언어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언어에 따라서 다른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맥캡이라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뭐 일본에서는 맥캡이라고 부르겠지만 맥캡이라는 그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했던 것이 OKT라는 형태소 분석기였는데, 이 사이트 그 외에도 트위터 OKT의 전신인 트위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키 그리고 뭐 꼬꼬마라든가 코모란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그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점은 똑같은 이제 세종 말뭉치라는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누가 더 잘 그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내느냐, 명사나 형용사나 동사라든가 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명사 내에서도 뭐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나뉘어지게 되죠. 뭐 어미에서도 뭐 선어말 어미 있냐, 이런 등등을 뽑아낼 때 탁월한 기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소 분석기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그 형태소 분석기가 바로 맥캡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KH 코드도 맥캡이 포함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메모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을 하는데 이제 전처리죠. 프로세싱이라는 부분들을 눌러 보시면은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스타트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걸렸다라는 것들에 대한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 이제 실행시키면 나오는 화면에 텍스트를 넣고 런을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눌러서 형태소 분석을 전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센텐스가 몇 개이고 패러그래프가 몇 개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게 사용되어 있는 토큰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실제 타입은 어떠한 타입인지 등이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형태소 분석했던 그 이미 이제 토큰화 되어 있던 것들을 결과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슬러시 두 개가 나뉘어진 것이 토큰화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이 되어 가지고 스카이 캐슬, 그 다음에 앞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제로 페 이 서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라고 제대로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슬러시 교통 슬러시 공사 등 같이 어떤 명사들이 이제 띄어져서 나오는 등등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어떤 이제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서울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했던 형태소가 떨어져 있는 부분과 해당하는 구문들, 센텐스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빈도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빈도에 대해서 이게 명사인지 그 다음에 동사인지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것들은 모르겠다라는 등에 대한 결과물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TF와 DF 같은 그러니까 텀 프리퀀시라고 해서 문서 내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개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결과물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전체의 문서 안에서의 그 빈도 혹은 단어나 형태소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명사가 높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사가 높다라든가 등등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어들 간의 연관어들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단어가 있다. 내가 서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울은 무슨 단어들과 연관 관계가 있는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연관 관계를 찾아낼 때 어떠한 이제 그 수치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변화들이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거리들을 뭐 자카드라는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해서 차원을 축소시켜 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내는 부분들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니슨 패러그래프로 나누고 거기에 TF 그 텀 프리퀀시는 매수로 하고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POS 그러니까 형태소를 뭘 선택할 것인가, 명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복합 명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등등만 설정을 해주면은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정리를 하는 거죠. 클러스터는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OK를 누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워드는 내가 120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최종적인 결과물들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UCINet을 이용해 가지고 계층을 나눠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계층을 나누는 부분들도 KH 코더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커커런스라고 해서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내가 단어들 최대 단어 그러니까 빈도가 있으니 우리가 그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어 내가 선택을 이미 해놓게 되죠. 상위에 나와 있는 빈도들을 보고 몇 개의 단어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매트릭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매트릭스를 UCINet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어가지고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그 KH 코드는 자동으로 상위 컷에 걸리는 빈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DF라고 해서 문서 안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이제 빈도수 이런 것들 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형태소는 내가 명사만 혹은 어떤 뭐 형용사만 부사만
이라고 선택을 해서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단어는 뭐 100여 개만 선택하겠다 등등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 빈도와 그 다음에 문서 안에서의 단어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줄여서 DF와 TF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텀 프리퀀시라고 해서 단어의 빈도수, 그 다음에 다큐먼트 프리퀀시라고 해서 문서 안에서의 빈도. 그러니까 한 문서 안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 값과 DF 값을 고려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와 워드 간에, 즉 단어와 단어 간에 동시 출현 빈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단어와 문서 간에 동시 출현 빈도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런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물들을 웹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웹이라는, 그러니까 HTML이라는 것들을 누르면은 또다시 이제 결과물들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 단어들에 대해서 내가 다큐먼트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큐먼트에 서치 다큐먼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 결과물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클러스터가 나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는 형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먼트 이제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문서들 간에 클러스터를 나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다큐먼트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이제 툴에 들어가서 명령어를 누르게 되면은 결과물들도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거와 같이 상당히 많은 형태의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죠. 문서의 클러스터 분석도 있고, 그 다음 형태소 분석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봤던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 클러스터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 다차원 분석이라든가, 연관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툴이라는 메뉴 안에서 결과물들을 다 내실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어, 특별히 전처리 과정들은 어떠한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부분들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다국어들이 다 처리된다는 아주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KH 코더라는 이제 것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이트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트 주소가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뭐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해당하는 이제 그 개발자가 여기에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사용 방법들을 여기다가 일정 부분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넣어야 되고 라는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으니 이 메뉴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매뉴얼들을 여기다가 이제 PDF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들은 여기 파트 1과 파트 2에 PDF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운로드라는 여기 메뉴 안에 들어가서 가시면은 깃허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안에서 이 KH 코더 3점 베타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600메가 정도 진행이 되고요. 소스 코드나 이거는 압축 파일 되어 있는데 얘는 실행 파일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KH 코더 3201HEXE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넣으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냥 exe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때 나오는 화면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열면은 먼저 윈집이라고 해서 압축 파일을 푸는 소프트웨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언집을 할 때, 그러니까 푸는데 어디다가 풀 것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그냥 KH 코더를 풀겠다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가지고 나는 바탕화면에 KH 코더에다가 풀겠다라고 하고 unzip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럼 제가 바탕화면에 그냥 어,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푼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경로가 데스크탑에 새 폴더에 풀겠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unzip을 누르면은 이제 이 결과물,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즉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폴더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압축 파일을 풀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다시 여기 안에도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 네, 영어에 셋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워드를 추출할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PDF로서 튜토리얼도 여기에 압축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결과물들을 여기서 확인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렸던 KH 코드라는 사이트를 풀면은 마치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듯이 어떤 다음을 누르는 형태들이 아니고요. 압축 파일이 풀리는 형태이다. 그래서 네, 압축 파일이 풀리는 형태라서 여기다가 이제 결과물들을 여기다가 풀어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면은 이제 파일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 바탕화면에 아마 KH 코드라는 폴더로 바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탕화면을 만들어 놨으니 해당하는 폴더를 열어서 여기 응용 프로그램인 KH 코드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PT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KH 코더의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고, 프리프로세싱이 있고, 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여기서는 중국어 할래, 일본어, 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바꾸면은 프로젝트 전처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구라고 되어 있고, 추출어, 그 다음에 문서, 코딩, 플러그인 등등에 대한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 먼저 KH 코더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후에 분석할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